자,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지도사 시험에서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면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이 매회 출제가 되었죠. 한 번도 빠짐없이 매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별표 4와 별표 5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 19년, 16년, 그리고 24년, 15년, 13, 14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보건교육에서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관한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하셔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해서 4항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1항은 뭐냐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의무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하고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기교육과 채용 시,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의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래로 보면 특별히 위험하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또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특별교육까지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특별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안전보건교육을 힘들면 다른 업체에,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를 보면 26조에 별표 4하고 별표 5로 교육시간과 교육 내용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별표 4와 별표 5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강사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시공사 직원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공사 직원들은 다 된다. 그러면 자, 봅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이죠. 그리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시공사 직원들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공사 외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 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리고 산업보건의. 자,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리고 뭐 제조업에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또 고용을 하니까 제조업은 뭐 다부터 바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하니까 가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는 경우에 강사 요원, 자, 해당 분야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강사의 자격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요 강사의 자격을 강사의 자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좀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정기 교육 시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교육. 자, 정기 교육 시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교육. 자, 요거는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을 받았거나 인터넷 원격 교육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 교육을 받았거나 성능 검사 교육을 받았거나 해서 요 네 가지를 받은 경우, 그래서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화 교육, 인터넷 교육, 양성 교육, 검사원 성능 검사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정기 교육 시간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까지 5가지. 자, 다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4시간 이상. 자, 그거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 교육에서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받아야 되고,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은 뭐 금방 그 암기를 숙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이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리고 기관 종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관 종사자들이죠. 기관 종사자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을 그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기관 종사자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관리 감독자가 빠진 거예요. 관리 감독자가 빠진 거예요. 관리 감독자만 빠져 있다. 자, 다음. 다음 이제 그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이 있는데, 자, 정기 교육, 채용시 교육, 뭐 이렇게 특별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 내용 해가지고, 자, 안전관리자가 뭐 받아야 되는 교육, 자, 뭐 이렇게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기 교육 때 내용, 채용시 교육,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비교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교육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 시간. 자, 교육 시간은 근로자가 있고 관리 감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죠.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보 책임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능교육.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는 정기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교육 다음에 채용시, 작업 내용 변경시, 그리고 특별교육,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나뉘게 된다. 자, 정기교육은 사무 판매직인 경우는 단기 6시간입니다. 1년에 12시간이죠. 그래서
월 1시간 이상씩 교육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 판매직 이외에 그 외에 반기 12시간, 반기 12시간이니까 연 24시간이죠. 그래서 월 2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 채용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일용 일주일하고 일주 1개월, 그리고 그 외. 자, 일용직에서 일주일 이하,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채용시는 148. 자, 변경시는 일용이 일주일과 그 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시는 1, 2, 1시간, 2시간. 자, 특별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일용 일주일과 그 외로 나누고요. 자, 일용 일주일은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요. 타워 신호 외 업무와 타워 신호 업무, 그리고 그 외는 자, 기본과 그리고 단기 간헐 작업인 경우. 자, 기본은 16시간 2시간, 타워는 8시간 2시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이 진행이 돼요. 4시간. 자, 이렇게 되고요. 관리감독자는 4가지. 정기, 채용시, 변경시, 그리고 특별을 이제 기본하고 그 다음에 단기, 간헐로 나뉘게 된다. 자,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이 16시간 이상이죠. 16시간 이상. 채용시 8시간, 2시간. 기본은 16시간, 2시간. 자, 요렇게 된다. 자, 안보 책임자는 일단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죠.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그래서 6시간.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하고 그 다음에 기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기관 종사자들은 신규 34시간, 그리고 보수 24시간 이렇게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제조업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은 받지는 않습니다. 보수 교육만 8시간 받는다. 안보 담당자. 자, 그리고 성능교육은 신규 28시간. 신규 보수 없이 28시간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육 시간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하고 관리 감독자 교육으로 나뉜다. 근로자는 이제 정기 교육이 있고, 그리고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있다.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자도 똑같이 정기와 채용시로 구분을 한다. 자, 일단 교육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8가지에서 12가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분을 하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공통사항이 있어요. 공통사항 6가지. 그래서 교육 내용의 공통사항. 안보가 위법해서 직무가 괴로워. 자, 안보가 위법해서 직무가 괴로워.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1, 2, 3, 4, 5, 6. 자, 이건 공통이에요. 자, 일단 풀어볼게요. 안전과 사고, 보건과 질병, 위험성 평가, 법령 및 산재보험, 직무 스트레스, 괴롭힘 방지.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정기 교육 때도 교육 사항이고 채용시 교육에도 교육 사항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에도 똑같이 6가지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보는 위법해서 직무가 괴로워. 안보는 위법해서 직무가 괴로워.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공통사항은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근로자는 이제 근로자부터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얘는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일단 건강과 건강 유지 증진 그리고 질병에 관련돼서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자, 채용시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일단 근로자가 자기가 작업해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작업 전에 점검 사항에 대해서, 작업 전 당신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 그 작업장의 점검 사항들, 그것들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작업 전 점검 사항.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하고 청소해야지. 정리정돈하고 청소. 그리고 혹시 모를 긴급 사항 때 긴급 조치에 대해서 자, 이게 다시 쓰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긴급 조치.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 유해위험 물질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취급 물질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 정기교육 때 하는 이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요 하나하고 추가로 5가지가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자잖아요. 자, 이 근로자는
실제 생산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그 생산을 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 지시를 하려면 작업 공정에 대해서, 작업 공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뭐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자, 그리고 작업 공정 위험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FM대로 작업을 하는 표준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죠? 표준 작업 방법.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체제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긴급 조치. 자, 긴급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긴급 조치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긴급 조치.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의사소통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채용시는 얘도 6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근로자 채용시 교육 3가지 하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때 받는 교육 3가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계기구 위험성, 그 다음에 작업 전 점검 사항, 취급 물질. 자, 정리정돈 청소와 긴급조치는 어차피 여기 또 있으니까 여기 때 또 설명드리지만, 어쨌든 이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전 점검 사항, 취급 물질, 근로자한테 작업을 지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자가 알고 있어야 작업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3가지. 자, 그 다음에 요 3가지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교육 때 받는 표준 작업 방법, 체제, 긴급 조치, 요 3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자, 긴급 조치 포함하면 여기 4가지고, 여기 이제 표준 작업 방법 하면 3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암기하기 쉽게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렇게 그 교육 내용은 이제 정기와 채용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특별 교육이 있어요. 자, 특별 교육이 몇 가지냐? 39가지죠. 40가지였는데 이제 2가지가 하나로 그 합쳐지면서 39종이 됐습니다. 39종. 39종의 그 특별 교육 내용을 다 암기를 할 수 있냐? 글쎄요. 뭐 암기할 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암기를 하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 6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6가지 특징. 자, 첫 번째는 작업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작업의 특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작업을 통해서 유해 위험성이 있는지 작업의 특성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2번째, 올바른 작업 절차와 방법을 알아야겠죠. 올바른 작업 절차와 방법.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취급하는 그 장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장비에 대해서, 장비의 올바른 조작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자, 4번째는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작업 전 점검 사항.
다섯 번째는 보호구. 여섯 번째는 긴급조치. 자, 이렇게. 이 6가지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별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작업보다 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의 특성이라든지 올바른 작업 절차, 그 다음에 취급하는 기계기구의 조작 방법, 그리고 작업 전에 점검하는 사항, 보호구, 긴급조치, 이렇게 그 내용이 특별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뭐 여기 이제 내용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뭐 지금 특별 교육 내용들이죠. 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있다는 내용이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출되었었던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 이것도 빠졌는데, 어쨌든 이것도 대상 화학 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다 특별교육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이 6번과 7번이 이제 그 직무교육의 신규 교육을 면제하는 경우 그거로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그 채용시 교육을 면제하는 경우죠. 채용시 교육을 면제하는 경우 6번과 7번. 자,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문대는 3년 이상, 4년제는 1년 이상, 이제 그 관리 감독자로 재직을 한 사람이 98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 혜택 기간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안전관리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안전관리자로 인정을 해주되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은 다 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300명, 그러니까 제조업인 경우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에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7번 항목은 공고를 나온 관리감독자가 몇 년? 5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후에 교육을 9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교육에 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관리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똑같이 6번과 같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다. 자,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보면 산안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여기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4년제 이공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이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죠. 3년.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년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자, 요거는 그 예외
자, 문제를 볼게요. 자, 해답을 볼게요. 자, 요거 시행 규칙에 예외 규정을 가지고 출제를 한 문제죠. 그래서 50명 미만의 도매어 숙박업 음식점업인 경우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 시간으로 한다. 그래서 반만 해도 된다. 교육 시간에. 자, 그걸 문제로 출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작업 내용 변경 시에 안전보건 교육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 작업 내용 변경 시라고 했죠. 작업 내용 변경 시. 자, 그러면 이제 교육 내용이 이제 근로자가 있고 관리 감독자가 있는데 근로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는 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두 가지가 해당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건강과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증진과 질병 예방, 그리고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채용 시는 5가지가 있죠. 5가지. 자, 5가지. 일단 취급하는 기계기구의 위험성, 그 다음에 작업 전 점검 사항, 그리고 정리 정돈, 청소, 그 다음에 긴급 조치, 그리고 취급 물질. 자,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요 5가지가 있고, 그리고 공통사항 6가지가 있죠. 자, 공통사항. 자, 안보가 위법해서 직무가 괴로워. 자, 괴롭힘. 자, 안전과 사고, 보건과 질병,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법령 및 산재보험, 직무 스트레스. 자, 요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긴급조치 있어야죠. 자, 여기 긴급조치 있죠. 그 다음에 기계기구의 위험성. 자, 위험성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표준안전 작업 방법. 자, 표준안전 작업 방법은 그 관리감독자의 FM대로 작업하는 걸 배워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표준안전 작업 방법은 요거는 관리감독자가 아는 거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자, 괴롭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자,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푸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자,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치라고 옛다 던져준 문제죠. 자, 이런 거 틀리시면은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련된 거. 안보는 위법해서 직무가 괴로워. 자, 그 안보는 위법해서 직무가 괴롭고, 그 다음에 그 건강과 질병, 그리고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찾아내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근로자한테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마치라고 옛다 던져준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보수교육을 최소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8시간 이상. 이것도 옛다 받아먹어라 하면서 던져준 문제고. 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해서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 자,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 전문화 교육받고, 그러니까 직무교육기관에서 전문화 교육받고 인터넷 교육받고 그리고 성능 교육하고 양성 교육 받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였죠. 네 가지. 그래서 뭐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법령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직위에 위촉된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한 것으로 본 게 아니고 바로 이수를 해야 되죠. 위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가 인 경우는 채용 후 1년이죠. 1년 이내에 신규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해서 신규로 선임된 경우 전직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해당 교육의 2분의 1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자, 요것도 아니죠. 전체를 이수한 것으로 보죠. 전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답이 없는 거죠. 이거. 현행법상 반영 답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답이 없어진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문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자,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은 공통사항 6개. 자, 공통사항 6개 플러스, 그 다음에 유해위험 환경관리하고, 그 다음에 5가지가 추가가 되죠. 5가지. 자, 5가지.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그리고 이제 근로자에게 작업을 알려줘야 되니까 작업 공정 위험성과, 그 다음에 FM 표준 작업 방법, 그리고 이제 체제에 대해서, 긴급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 관련돼서. 자, 보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제도 맞죠? 그 다음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 표준안전지도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이 내용이 없죠. 29년 법령 및 산재보상제도.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이죠. 이것도 옛다 받아먹어라. 그러면 그 문제고.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자, 직무교육에서는 관리감독자만 빼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방 종사자. 자, 교육시간을 보면 사무 판매직 6시간이죠. 6시간, 반기 6시간. 그 다음에 그 외에는 12시간, 반기 12시간.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16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 직원들은 다 시킬 수가 있고, 외부 강사로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그 다음에 강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람은 안 되죠.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 자,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자, 이게 답이네요. 답이고, 보건관리자로 의사가 선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직무를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그리고 매 3년이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직무 수행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신규 교육은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2년에 6개월 사이에 2년에 6개월 맞죠? 보수교육 받아야 된다. 맞다. 그래서 답은 두 개다. 1번과 3번.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된다. 자, 직무교육에 대한 장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대상, 교육 과정 및 교육 시간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자, 작업 내용, 자, 일용 근로자는 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그리고 특별 교육, 그 다음에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한다. 1, 2, 3, 4, 5, 5가지로 구분을 한다. 자, 그 중에 작업 내용 변경 시는 자, 일용 일주일이죠. 일용 일주일 그 외에 해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 내용,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여기니까 2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2시간 이상. 그래서 답은 얘다. 자, 밀폐 공간은 이제 특별안전 교육이니까 특별안전 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2시간 이상, 그리고 2시간 이상, 그리고 그 일용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16시간 이상. 건설 일용자에 대한 건설 기초안전은 4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반기 6시간 이상. 반기 6시간이니까 분기 3시간이죠. 분기 3시간 이상.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안전보건 교육기관인데요. 이 안전보건 교육기관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한 번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어떤 내용인가, 안전보건 교육기관이란 어떤 거고, 등록은 어떻고, 취소는 어떤 식으로 된다. 그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뭐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거를 공부를 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내가 소요를 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던 것을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보건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